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30% 올라간다. 즉 체온과 면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면역력은 저희 방송을 보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방어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면역력은 내 몸의 방패, 갑옷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대상포진, 나아가서는 암, 무시무시한 재앙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작년에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작년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게 체온 면역학입니다. 과연 체온이 우리 면역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체온 면역학에 대해서는 의사들 중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대체하게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부터 이거 자체가 뭔가 일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학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흐름까지 많은데, 이 체온 면역학은 주로 일본에서 이제 발현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일본에 있는 유명한 의학자들의 저서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살펴보면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적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족냉증이죠. 수족냉증이 있다는 것은 혈액의 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거기에 셀룰라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면역력에 있어서도 취약한 지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체온 면역학이 하나의 주류 의학으로서 완전히 과학적 증거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소개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면역의 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나누는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을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는 우리 중요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그거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두 가지입니다. 면역의 힘이 약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면역이 너무 세다는 거, 자기 조절력이 있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자가면역. 자가면역 반응이 있다. 그럼 내부 장기, 특히 혈액이라든지 우리 내부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 쪽에 염증이 있다. 그 다음 빈혈등의 혈액 이상.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면역세포들을 급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혈구세포들을 급하게 만들다 보면 우리 필요한 어떤 적혈 같은 경우가 부족해질 수 있죠. 소화기 장애, 식욕부진, 설사복통,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기관이 장이기 때문에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발육부전, 영아 같은 경우는 잘 크지 않는 거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발육부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면역이 떨어지면 잦은 감염, 크고 작은 질병들에 걸리겠죠.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 자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체온과 면역력에 대해서는 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의 예의대 연구에서도 하나 나타난 게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더라, 이런 어떤 의구심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부 체온이 5도씨 이상 떨어졌을 때 감기에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 면역 기능이 저하되더라. 사실은 외부의 기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부 체온으로 들어왔을 때 신부 체온이 떨어졌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되더라, 그런 어떤 동물 실험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온과 면역력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 연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임상 경험 속에서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떨어진 체온을 다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혈액의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식사 방법에서는 새끼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거르지 않도록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양이 대충 하면 우리 기초대사량 자체가 이 사람은 나중에 식사를 안 들여보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래서 열을 발생하지 않고 체온이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맹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알맹이 음식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대 2대 2로 이렇게 밸런스 맞는 거고요.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1g 이상의 칼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알맹이 음식이라고 하죠. 소금의 양은 5g 이하로 저염식이 돼야 되겠죠. 가급적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 가령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거, 예를 들면 토종 음식, 우리 한식이 가장 대표적인 알맹이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식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식탁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맹이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섬유질이죠.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섬유질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이자 꼭꼭 씹기의 선생님이죠.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포만감도 줬죠. 씹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기초대사량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적당한 수분 함유는 기초대사량의 상향 조정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꼭꼭 씹는 것 자체도 아까 하나의 체온을 높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식이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부교감신경계인데요. 부교감신경계는 37도씨의 체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37도는 건강을 위해 이상적인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목욕이나 반신욕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목욕탕 물은 38도에서 41도가 미지근하다고 느끼고 41도 이상이면 뜨겁게 느끼는데요. 목욕을 하시려면 가급적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하시기를 권유드리는데, 미지근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상 뜨거워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심장박동이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스트레스 상태로 간다는 거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내장 기능을 촉진하여 근육의 이완과 휴식을 유발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규칙화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 자체도 올리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행한 이제 체온을 올리는 음식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과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고추, 갈치, 새우, 식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체온이 지나치게 낮고 수족냉증이 심하다고 여기시는 분, 자다가 손발이 차서 가끔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따뜻한 피가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틀어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틀어주고 발목을 돌리면서 발에 있는 피도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손을 틀어주면서 발목을 돌리고 있는데, 손털기와 발목 돌리기를 해주시면 체온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러미 벤덤이라고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이면서 공리주의의 창시자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격언이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다시 복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100분의 1의 노력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